네, 남들만 다 아는 투자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마켓 트렌드 시간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틈새 시장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이 됩니다. 자, 오늘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최근에 이제 코트라에서 나온 보고서 중에 하나를 보면 멕시코 경제에 대해서 알려주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시타점,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될지 좀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먼저 멕시코 경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어떤 시타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군으로 투자하는 것이 현재 올바른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골드만삭스가 세계 경제의 성장이 계속 나아지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중국과 브라질, 남미 쪽을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 멕시코도 약간 그와 좀 연관이 있을까요? 남미 쪽의 효과도 보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 효과를 더 많이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이제 멕시코 경제는 제조업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멕시코 경제의 하락세를 제조업이 이끄는 모습이었고 반대로 또 상세도 제조업이 이끄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난 2009년도 위기 이후에는 꾸준하게 5%가량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성장하고 있고요. 이 성장의 근간에는 제조업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제조업이 좋아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바로 나프타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캐나다와 미국 그리고 이제 멕시코로 이어지는 이 나프타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 블록의 효과가 제조업의 체질을 개선시켰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노동집약적 산업이 많았다면 최근 들어서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출 비중의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미국 인접 지역이 모두 공업지대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최근에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 멕시코라고 하는 국가가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국가인 것 같지만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중에서 제조업 경쟁력은 5위입니다. 한국이 2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멕시코가 5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제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최근 중국은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임금을 올리면서 또 임금을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임금이 부담스러워서 최근에 선진국 주요 공장들이 많이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멕시코를 비롯한 인도 같은 국가들은 여전히 이 아웃소싱 비용이 제한적인 상황이고 2015년까지도 크게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현재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 측면에서도 멕시코가 좀 매력적인 상황이고 제조업 경쟁력, 즉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지난 한 5년간의 이 체질 개선을 통해서 이제는 제조 능력도 스스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과거에는 이거 만들어 그러면 이거 만드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이런 걸 만들어 줄래 하면 만들어 줄 수 있는 수준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멕시코의 체질 개선에 따른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면서 멕시코 경제가 최근에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낮으면서 경쟁력이 높은 이 산업에서 이 제조업 부분에서의 멕시코가 각광받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산업이 좀 더 각광을 받고 있고 유망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최근에 미국이 좋은 산업은 멕시코가 모두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을 살펴봤을 때 최근에 자동차가 좀 부진하긴 하지만 경제지표상에서 이끌고 있는 것은 주택건설 쪽과 자동차 쪽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멕시코의 자동차 공장 위치가 나오는데 지금 북쪽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쪽은 모두 미국 회사들이죠. 포드와 같은 미국 회사들이 많고 중부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면 독일 회사나 일본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자동차 1위인 미국, 2위인 독일, 2위인 일본, 3위인 독일 모두 여기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국만 여기에 공장이 없습니다.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주요 가전제품들도 모두 북멕시코 지역, 현재 지금 이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 쪽에 공업지대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양상이고요. 생산하고 있는 품목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전제품 쪽에서는 LG전자 공장과 삼성전자 공장도 실제로 멕시코에 있습니다. 이 항공우주 쪽, 최근에 이제 항공 그 산업이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산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머징 마켓 쪽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쪽 클러스터도 모두 이 미국과 연접되어 있는 지역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또 이제 미국의 가장 좋은 산업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 쪽인데 헬스케어 관련된 클러스터도 모두 미국과 인접한 지역에 있습니다. 즉 북쪽 멕시코 지역은 모두 미국과 관련된 산업에 굉장히 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미국으로의 수출도 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구조적인 변화에 따라서 중남미 쪽으로도 수출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이 보고서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고서를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이 멕시코 제조업 성장이 과연 우리 시장에서 갖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그게 가장 궁금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부정적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해외 공장을 미국 내로 불러들이고 있고 미국 내로 돌아오는 공장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등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미국의 임금 자체가 워낙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 기지로 선택되고 있는 곳이 멕시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제조업 회복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것보다 멕시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것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조금 전에 살펴봤다시피 멕시코라고 하는 지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즉 그동안 이 제조업하면 중국과 한국 이런 쪽을 많이 꼽았지만 중국, 한국 이외에도 여타 지역에 굉장히 이제 투자를 할 만한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 제조업도 최근에는 이제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제조업 경쟁력에 둔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근 신규 공장이 많이 생기고 있는 동남아 쪽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리적 측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멕시코가 유리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 회복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 전략을 짤 때 그러면 어떤 전략을 짜야 이런 위험을 피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좀 주력을 해보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멕시코가 어떻게 됐든 이런 거 상관없이 국제적인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현대차처럼 세계 시장에서 1, 2건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여전히 선호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의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 전략의 포인트는 현재 우리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우리 시장도 이제 더 이상 수출로만 먹고 살게 되면 대외 분위기에 따라서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내수를 키우고 중소기업을 키우고 또 이제 박근혜노믹스의 핵심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육성과 함께 컨텐츠 산업의 육성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산업을 본다면 CJ그룹이라든지 SBS 계열의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뭐 게임주들, 여행주들 이런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투자가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중국과 이머징의 신규 수요가 늘어나면서 현재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여전히 유망하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코스맥스처럼 중국에 이어서 인도네시아 공장, 미국 공장도 만들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라든지 코라홀딩스처럼 자동차 유통만 하다가 지역을 넓혀나가고 있고 실제로 자기가 자동차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들, 휴비츠나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중국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양하면서 헬스케어 쪽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는 것이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관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경쟁력이 1, 2위인 업체, 또 국내 안에서는 내수의 부가가치가 높은 이 컨텐츠 산업, 그리고 중국 이머징 신규 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종목들 관심 유효하다라고 의견 들었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